아이고, 저희가 이제 브라스코에서 지금 출발하네. 네. 오늘 가는 현장 어디죠? 오늘은 안양역 더샵 푸르지오 10월에 입주 중. 푸르지오 더샵입니다. 네, 푸르지오 더샵. 네, 계속 저희가 요즘에 안양 쪽으로 가네요. 네. 박천, 뭐 평촌, 안양. 이쪽이 신혼희망타운들하고 또 특히 그 재개발 우리 맞죠, 재건축 조합 아파트들이 엄청 많죠. 맞아요. 그래서 세대수도 많고 사전점검 갈 현장도 많고, 오늘 이번에 푸르지오 더샵도 사실은 사전점검 동행이 원래부터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다른 현장하고도 겹치니까 저희가 또 월요일날 다른 데 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한번 가서 분석 한번 제대로 해줍시다. 우리 오늘 가는 타입은 어딘지 아시죠? 59A하고 B입니다. 59A, B. 59A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표준형인데 여기도 이번에 3베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타입이 우리가 늘상 겪어왔던 타워형. 네. 어쨌든 간에 도착해서 찍죠. 운전하셔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와 있는 데는 아까 어디라고 했죠, 제가? 출발 때 찍었을 때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이라고 촬영을 했습니다. 맞아. 더샵 푸르지오 말고 푸르지오 더샵. 네. 상관없는데. 자, 여기가 59A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전점검 체크업체들이 싹 하고 나가셨고, 너무 고맙게도 여기도 에어컨 틀어주니까 이제 촬영할 맛이 나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가 더 샵일까 푸르지오일까?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저 녹색이 보이면, 푸르지오 이 색깔이 보이면 느낌 있죠. 푸르지오야. 근데 저는 오자마자 주방 쪽에 있는 뻔데기를 보고 저는 푸르지오인 줄 알았는데, 냉장고장 색깔을 보고 더 샵이네도. 근데 여기가 진짜 5대5 컨소시엄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7대3이잖아요. 어쨌든 저 사람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나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만약에 여자 연예인을 따지면 이 여자 연예인분의 피부톤이 뭔지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굉장히 피부톤이 어때요? 밝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집도 그래. 이 집을 표준으로 잡기가 왜 이상한지 알아요? 옵션이 있었어. 이거 옵션을 했어. 이 집은 강마루한 집보다 더 넓어 보여, 작아 보여? 넓어 보일 더 넓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 타일을 주방까지 싹 다 했기 때문에 이 아트월하고도 색깔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여기에 실링팬을 하실 분들이시거든. 네. 그러면 천장부도 더 높아 보여, 낮아 보여? 높아 보이겠죠. 더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가 되게 예쁜 집의 정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준의 집을 설명하기는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신청을 했으니까 여기로 찍어야죠. 네. 어떻게. 그래서 일단 거실부터 시작할게요. 네.
자, 우선 거실 설명드리는데, 거실은 이 폭은 표준이고요. 한 3,600 나오는데 사실 제가 2cm 그냥 눈 감았고요. 보통 조합 아파트의 특징이 이제 왜 우리는 4베이 구조가 아니야? 왜 우리는 주방 옆에 있는 방이 옆에 방 옆에 왜 안 붙어 있어? 그렇죠. 단점일 수도 있죠. 근데 장점도 생겨요. 왜냐면 항상 힐스테이트, 포스코, 푸르주의 조합 아파트의 특징은 지금 엘프라우드를 제외하고는 안양지역은 구축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장점도 있어요. 주방하고 거실이 엄청 넓어요. 저 사람 무슨 뻥을 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염 실장님? 여기가 3,500 나와. 일단 30cm 벌었지. 여기 쇼파 놓는 쪽도 3,400 나와요. 요거 표준보다 10cm가 더 많아요. 15cm 정도? 보통 3,100, 3,2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넓은데 제 얘기가 이거예요. 이 넓은 거를 활용을 못하고 너무 작은 거를 놓으면 넓은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넓다고 해서 자기가 84 타입인 줄 알고 엄청나게 큰 코너를 놓으면 순식간에 더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염실장님 차라리 여기가 3,100만 나왔으면 딱 거기에 맞는 일자형 소파만 놓으면 끝나잖아요. 네. 딱 TV 하나만 걸고. 네. 근데 어정쩡하게 77 타입보다도 크게 나온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니까 쫄아 있는 거, 약간은 조금 사람 마인드가 위축되어 있는 건 그래도 우린 59 타입인데 너무 소파 큰 걸 놓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러면서 갑자기 3인용을 넣어버리면요, 옆에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는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공청기 하나를 놓고 공청기 옆에 또 자리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다이슨 청소기를 세워놓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또 일반 집화, 그냥 일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냥 그런 집의 행태를 뜬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집이 몇 동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아실 분들은 아시니까 너무 뷰가 잘 나온 것 같고, 너무 다행인 거는 소파의 자리가 원래 소파의 자리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염 실장님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많이 이거를 걱정돼서. 잘 모르세요. 처음 입주한 사람들은. 사모님 나오셔서 보셔도 돼. 안 나와요. 예. 이게 이렇게 두 장으로 나오는 일을 본 적이 없고, 이 위에 짜투리가 없는 것도 오랜만이죠. 염 실장님. 네. 원래 짜투리 있잖아. 이렇게 정말 그것만 꼬라보고 있어, 이과 신랑들이 몰딩처럼. 근데 이거는 완벽해. 그래서 이거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얀색으로 꼴보기 쉽게 반짝거리는 그 색깔도 아니에요. 이 색깔이 냉장고하고도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저 입구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같이 잡아줘. 만약에 진짜 저같이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문까지 교체를 한다면 이 색깔로 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거실이고 어디서 주방인지가 몰라요. 왜냐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색깔이 지금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계열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하얀색이었다, 또는 푸르지오가 잘하는 그 은갈치, 은색이었다, 아니면 여기가 이 색깔이어도 여기가 갑자기 하얀색으로 반짝거리는 그런 폴리싱 글라스로 타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여기가 문이고 이쪽은 거실, 이쪽은 주방. 근데 우리는 뭐야, 얘가 이제 원래 문같이 생겼으니까 살짝 우리 눈을 한번 쫙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지만, 얘가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축의 히든도어로 만들면 얘랑 정말 인테리어적으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영상에서 부탁드리는 게, 전자제품 사러 갈 때 여기다가 투톤으로 하면 이 집 망하는 거예요. 진짜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절벽을 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저 믿고, 비스포크는 쿠타 화이트, 오브제는 그냥 그 아이보리, 그 제일 밝은 아이보리 크림 색깔, 그걸로 제발 좀 문짝 똑같이 하고 무슨 유리 두들기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안에도 최대한 여기 묵착하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홈바 같은 거를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게 원래 옵션으로 따지면 3도어에 조그만 수납장 뭐 그런 게 들어오거나 뭐 조그만 홈바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는 나오거든요. 제가 거실 얘기하다가 왜 이례적으로 지금 주방까지 왔냐면, 이게 지금 한 몸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타워형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쥐콩만한 홈바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여기를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브라스코 스타일.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동들은 여기가 뷰가 좋으면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는데 이분들은 그거는 또 유리해. 식탁과 소파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또 이제 현관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는 저쪽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 집은. 그리고 또 잔소리 하나 할게요. 천장고가 여기가 얼마라고? 2,300 정도. 한 번만 죄송한데 염 실장님 둘 다 가지고 와주세요. 2,370이라고? 한 번만 여기 재주세요. 여기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네. 내가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2,380? 2,380? 염 실장님 말이 맞네. 2,400이 아니라 2cm, 3cm 차이가 나요. 사모님 얼굴 안 나오니까 사장님이 키가 작지 않으시잖아요. 저분이 3cm 작았으면 결혼 안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사람 키도 3cm 차이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 천장고도 제가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는 거랑 이렇게 닿는 거랑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명은 한번 비춰주시면 염 실장님 요것도 두꺼운 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좀 그렇게 요즘에 나온 것들은 어떨 때 보면 요게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면 좀 떼기가 아까운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뗀다고 해서 엄청 미련이 남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양이 예쁜 게 싸구려처럼 각진 게 아니라 약간 라운드 우물 조명처럼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반납하지 마시고요. 뭐 무료 드림 하지 마시고 혹시 나중에 집을 매도하실 때 왜 중앙에 조명이 없어? 이런 어머님이 우리 집을 만약에 살아 오신다고 하면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게끔 이거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 아주 진상답게 꼼꼼한 분들답게 그 뾱뾱이 종이로 잘 감싸서 잘 보관을 해주세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천장에 이제 그 라운드 조명에 뭐 이거 그 실링팬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메이트 조명이 좀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번엔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는 진짜 넓게 나와야 되거든. 사모님 원래 이렇게 라운드 우물 조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작은 집에서 하면 이영자 씨가 생일 꽃갈 모자를 쓰는 처럼 더 좁아 보여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거를 과연 손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솔직히 아마 제 생각에 이왕 하면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신랑분하고 저하고는 성향상 여기는 몰딩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작업은 하는데 저는 이걸 약간 스퀘어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최대한 이 사각형 위에 똑같은 크기의 모자를 좀 올리고 싶어요. 왜냐면 라운드한 게 좋은데 실링팬 자체가 충분히 라운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TV는 몇 인치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사장님은? 70? 85, 6인치? 원래는 85, 6인치가 어떻게 보면 59 타입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벽이 다른데 84 타입이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요 거리가 84 타입이 4,000 얼마 나오죠? 보통 4,500 나오죠? 84는 4,5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m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84 타입이면 이 벽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86인치, 85인치 사이에 시야거리가 확보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77인치까지는 원래 소파 자리에 놓는, 그러니까 원래 자코모나 에싸에서 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m 10, 1m 15 정도 되는 그 소파의 폭, 이게 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면 77인치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끄트머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86인치면 이 벽에 대한 거는 예쁜데 집들이 할 때 모양은 예쁜데 여기에 신랑분이 앉아있을 때 약간 극장 첫 번째 줄에서 어벤져스를 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제가 이런 분석 영상 할 때 저희 소파 광고를 잘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이 벽만 보고 다 77인치를 때려버릴 것 같아 사람들이.
얘가 여기까지 가야 돼, 쇼파가. 예. 그래야 극장 두 번째 줄에서라도 자막이 보이는 스탠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분명히 저희 상담을 하실 때 쇼파 쪽을 잘 안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거는 입주 후에 골라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왕에 이렇게 컨텐츠를 찍으면 그때 아마 앉아보셨던 쇼파가 저희 완다이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한 99cm 정도, 98cm, 심지어는 저 과천 쪽에 55 타입은 이걸 95cm로 맞춰놨기 때문에 요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로 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 이 소, 말, 돼지 이 가축의 두께, 뎁스가 얼마나 이 우리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냐 안 차지하냐에 따라서 얘를 볼 수 있냐 없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웃기겠지만 우리 집은 쇼파하고 TV만 걸어놓기 때문에 북카페 하는 집보다 우리 집이 분명히 넓어 보일 거야. 그거는 맞는데 어정쩡하게 북카페를 저희 러비룸을 하는 걸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이 딱 34cm를 여기서 먹고 여기서 쇼파를 우리 거를 95cm를 하게 되면 결국은 1m29 이 정도를 합쳐서 나오는데 처음부터 1m30짜리 차지하는 스윙 쇼파를 놓으면 공간을 먹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참 무서운 게 사람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커튼으로 따지면 요만큼 커튼 걷지 저기만큼 걷지 그러니까 커튼을 뭐 걷어 놨을 때도 요 기둥이 똑같은 크기인데 커튼으로 만약에 비교하자면 여기는 아예 커튼이 요만큼밖에 없고 이쪽 부분은 커튼이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삐꾸처럼 보인다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비율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TV를 고르실 때 쇼파랑 같이 이 사이는 공간이 얼마 나온지를 꼭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실은 여기까지. 자, 커튼은 좀 어떨까요, 이 집은? 커튼은 현장에 따라서 뭐 집마다 추천이 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설명보다는 그냥 딱 이 집에 저희 고객님들 집에 뭐 층수나 뭐 평형 이거에 맞춰서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딱 제가 콕 집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 브라스코 스타일링에서 많이 쓰시는 중지 원단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동간거리가 짧다라고 느낄 수 있고 멀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보통 평균적인 동간거리고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이 전면동이 아니라 뒷동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사생활 침해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겉지 속지를 쓰시더라도 겉지를 많이 안 닫을 텐데 그 많이 안 쓸 겉지들을 항상 사이드에 두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집이 커튼 때문에 조금 좁아 보일 수 있거든요. 겉지라는 애들이 보통 상담하다 보면 그럼 겉지를 좀 밝은 색을 사면 되지 않나요? 겉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해답일 수 있는데 겉지는 아무리 밝은 색을 사도 겉지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감 자체가 이 속지, 중지랑은 또 완전 다르고 겉지들은 내가 뭐 흰색 겉지를 샀어. 그렇다고 걔네들이 속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기둥처럼 보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예 저층이시거나 사생활 보호가 많이 필요한 집이거나 또는 거실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주말 또 평일도 낮에 뭐 햇빛 차단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 층수에 이렇게 좀 뻥 뚫린 뷰에 뒷동에 간섭이 조금 있는 집들은 제가 볼 땐 굳이 겉지를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러면 속지만 사라는 건가? 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겉지와 속지 사이에 보통 시장에서 말하는 차르르 그리고 저희는 그 차르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중지라는 원단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중지 원단 하나만 쓰시면 딱 맞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우리 집은 전동 커튼을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전동 커튼을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 고객님께서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진 않으셨지만 만약에 이제 혼자서 가상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비추천이에요. 여기는 왜?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근데 우리 원래 전동을 잘 추천해줬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천이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할 건데 그럼 제가 말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추천을 하겠지만 그냥 고객님께서 질문을 우리 집엔 전동을 쓰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수동으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 게 예? 저희가 추천할 때는 항상 그 좌우 대칭을 많이 봐요. 예? 전동이라는 애들이 좀 복잡하게 세팅하게 되면 좌우를 따로 쓸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오른쪽 걸 걷고 얘는 닫고 싶어. 이게 되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영역에서 전동 세팅은 같이 움직여요.
얘가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이쪽만 이렇게 열고 저쪽은 놔두는 게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전동에서는. 그래서 우리 고객님 댁은 딱 소파 자리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쪽 커튼은 좀 많이 닫고 계실 것 같아요. 요만큼. 그리고 이 뷰로 봤을 때 이쪽 산뷰가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녁이든 낮이든 얘는 많이 걷어두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동보다는 수동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포지션만큼 당기고 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했는데 고객님께서 아니야 나 전동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장하냐 안 하냐는 요 정도의 비대칭일 때는 저는 많이 권장하진 않는다. 그래서 최대한 이 집이 갖고 있는 장점을 굳이 전동이라는 장점을 데려가서 이 집이 갖고 있는 이런 뷰들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수동으로 가져가서 뭔가 내가 소파에 앉아있을 때 개방감을 최대한 살리고 이쪽에서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패브릭으로 가려주는 게 아마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나 리플. 안나 리플은 이 집에는 추천 안 해드려요? 굳이 여기서는 안나 리플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나 리플은 뭔가 차단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장점인데 우리 고객님 댁은 뭐 우리가 그렇게, 저층이 아니니까 그렇게 뭐 차단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우리 고객님 댁의 포커스는 얼마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 가려주면서 내가 오픈하고 싶은 부분을 잘 보이게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가 59 A타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붙박이도 중요하지만 붙박이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거 설명 금방 끝나요, 임 실장님. 요게 중요해요. 우리 집은 자꾸 이제 이런 다른 단지를 비유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저희 소비자들은 지금 계속 안양뿐이면 안양에 있는 비슷하게 입주한 아파트를 보시고 동탄분들이면 비슷한 시기에 세교 동탄의 아파트를 비교하는 분들이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카페의 대표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할게요. 엘프라우드하고 비유를 많이 해요. 엘프라우드가 제일 최신으로 빠졌어. 조합 아파트가 아닌데 마침 3000세대가 다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빠진 평형인데 잘 빠져봤자 59가 74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59가 심지어 66 타입도 되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넓게 나온 59 타입을 솔직히 보신 분이 계세요. 이 1830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돼. 1800짜리 식탁, 요즘 84 타입도 알파룸 있는 식탁은 막 160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1800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점이자 단점 동시에 적용되는 게 큰 식탁을 근데 놓으면 집이 또 좁아 보여요. 이거 뭐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는 소파 뭐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거 할 때는 또 큰 거를 놓으면 안 되고 작은 거를 놔야 된다? 작은 거를 놔야 된다는 게 아니라 큰 거를 놓는 건 이해는 가는데 식탁 의자를 3대3 나눈 솔로 촬영장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 앉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고 서서 홈바장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1800짜리가 들어가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줄자로 우리 1800짜리 들어가 열나 좋다 하고 1800짜리를 계약을 해. 근데 왜 이거는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물건이 들어오면요 신랑들 표정이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염실장님 여기서 막 그 땀 냄새 딱 나면서 열심히 설치하고 있는 아저씨들이 막 전화 받으면서 설치하거든. 그럼 여긴 신랑이 그러면서 갑자기 조용히 수줍게 사진 하나 찍고 창가에서 전화기 잘 터진 데서 와이프한테 사진을 보내. 그냥 혼자만 월차 썼거든. 자기야 이거 식탁 연락 큰 거 아니야? 너무 큰 거 산 거 아니야? 이거 몇 짜리지? 오빠 이거 1800 들어간다고 해서 1800짜리 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줄자로는 들어가. 평면도상으로 위에 스카이비로 이렇게 그었을 땐 들어가. 다 들어가지.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의자까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이 유배당한 집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식탁을 지금 사는 거는 굉장히 용감하거나 집에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요즘 두 분처럼 젊은 분들은 오늘까지 하면 10% 할인 들어갈게요 하면서
카드를 내미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또래 중에서. 저는 이건 생각하고 싶어요. 스케치로 그려는 드릴 건데 무조건 여기에 있는 이 색깔하고 동일한 걸로 여기에 플로팅 선반을 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근데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냐? 아이가 있는 집은 여기서 아이들하고 놀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최대한 긴 식탁을 놓고 싶어 하니까 옆구리에 이런 얇은 녀석을 못 놔. 왜? 이렇게 놓게 되면 문 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식탁 튀어나온 것까지 감안하면 무슨 이상한 1400짜리 라운드 테이블을 살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여기 밑에 있는 수납 열지도 못하니까 아예 쓰지 말고 적당히 너무 많이 동그랗게 굴린 거 말고 적당히 살짝만 굴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저희 쪽에서는 한 1700에서 1750 사이에 있는 거를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도 깍두기 떨어지게 그냥 놔둬. 그리고 의자는 제발 벤치 같은 거 사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근데 얘는 평상시에 안 쓰니까 얘가 벽이야, 이 의자가. 그리고 이쪽에 바로 사모님의 호스트의 의자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길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손님들이 올 때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더라, T자로. 화장실 가기 쉬우라고 해서 1, 2, 3, 4 튀어나올 텐데 원래 집들이 하는 날은 여기가 예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깔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놔라라고 해서 너무 긴 놈 말고 적당히 한 1650에서 1700 사이인 거라면 여기가 15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둬요. 저희 건 다리는 안 튀어나와요. 한물용 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어색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두 개 방향이 다 최대한 교집합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 브라스코고, 위쪽은 일자로 하는 건 또 좋은데 두 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너무 좋은 게 이 판이, 이게 장점이야. 이게 원래 없어. 여기가 원래 벽지야. 그러면 이 부분이 못생겼어요, 안 못생겼어요? 네, 그래서 막 무드레이 세우고 막 별의별 짓 다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는 여기 판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또 BC로 나눠져. 그냥 여기다가 일자로만 두 개 하든 이렇게 하든. 이게 B1, B2. 그러면 A1, A2는 뭐냐? A1은 이거. 난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근데 A2는 없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식탁 큰 거를 놓는 분들. 그리고 이제 C는 이거예요. 그냥 이거 놔두고 이거 똑같은 팔을 시공을 해도 돼요. 이거 해서. 그래서 여기다 선반 달고. 근데 선반 먼지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반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저는 스타벅스 텀블러만 2단으로 쫙 와인병하고 이런 것만 쫙 세워놔도 괜찮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장님하고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젊은 신혼부부 한 분이 이거 유리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알지, 예쁜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얘랑 같아 틀려. 그래서 이것도 시선이 여기서 끊긴다니까. 그래서 얘가 저쪽에서부터 이어져서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실 분들이 당연히 계시고 안 하실 분들이 있는데, 하신 분들이 나중에 집을 매도하실 때 수납이 많으면 욕 안 먹어요. 수납이 없을 때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최대한 여기는 옵션이랑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는 건 좋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서 영상 보신 분들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것만 저희가 팔 수는 없어요. 저희는 전체 우리 홈스타일링 가구나 커튼 하나라도 사신 분들이랑 톤앤매너로 하려고 하는 게, 이거는 저희만의 이제 특징이고, 옆구리에 판이 없는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시공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만의 그거기 때문에, 저희 가구를, 저희 커튼을 구매하신 분들의 집을 예쁘게 완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굴려서 만든 보안이기 때문에, 부장님 저는 리바트에서 소파랑 식탁이랑 어디 공구업체에 있는 커튼에서 벌써 커튼 하셨어요 하면, 그러면 리바트에 가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저희가 이거를 할 시간적인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옵션화 시키는 게 포인트고, 식탁은 마찬가지인 게, 제가 너무나 기분 좋은 게 이 타일 색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색깔, 냉장고장 색깔이랑 같은 색깔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통은 너무 하얀 테이블을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안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아마 제일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잔석 부분도 생각을 하신 게,
저는 제 생각인데 아까 저희 클라이언트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600대 식탁을 그냥 하시고 여기를 얇게 기역자 말고 위아래로 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집은. 그래서 여기 밑에는 물티슈를 집어넣고 위에는 와인잔하고 스타벅스 텀블러를 집어넣고 여기는 너무 짧지도 않지만 너무 길지도 않은 한 1600에서 1650짜리 식탁을 하되 이 위에 있는 얇은 홈바 위에 뭐 놓으라고 했어요? 식탁에 남은 잔석 있죠? 그거를 잘라서 이 위에다가 놓고 아마 여기에 만약에 밥솥 렌즈장처럼 중간에 파놓은 거를 하시면 그 부분도 어떤 스퀘어 형태의 돌을 자르는 김에 같이 잘라서 1, 2, 3 이렇게 세 가지의 같은 몸에서 나온 엔지니어드 포세닌으로 이걸 맞추면 여기가 되게 통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조명을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나중에 간접 조명할 때 저희 메이트 조명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낫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이게 어두워요. 제가 아까 저희 사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전 점검이 낮에 하는 게 은근슬쩍 조금 그런 게 저희가 생활을 저녁에 더 많이 하거든요. 낮에 일 나가 있으니까 이런 그냥 하얀등만 다는 아파트의 특징은 저녁에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게다가 우리는 실링팬이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우물 조명도 아마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넷플릭스만 퇴근하고 보시는 젊은 부부더라도 집들이 할 때는 저처럼 좀 관종처럼 집이 좀 환해야 우리 집이야 어때?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막 손님들이 와서 불 좀 켜 하는데 이게 다 킨 거야가 굉장히 좀 민망스럽거든. 그렇다고 뭐 여기다 스탠드 등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좀 보강이 필요하고 염 실장님 누가 봐도 여기 어둡죠? 네. 우리 여기가 밝은 집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복도가 어두워요. 여기에 조명 있는 게 집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조금만 뒤로 가주시고 왜냐면 여기 거실에서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나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 다운라이트 있죠, 염 실장님. 네. 이거를 여기서랑 간격을 맞춰야 될 것 같아. 아예 여기까지 그 간격을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라 뭔가를 해도 그래서 요즘에 제가 메이트랑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2발짜리 2인치 그게 작업이 더 힘들거든요. 웬만한 데는 안 하려고 그래요. 큰 거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려고 하지. 저는 만약에 하시면 두 개 이렇게 해서 좀 더 인테리어된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진을 첨부해야겠다. 어쨌든 주방까지 저는 여기 거실 주방만 통일시키면 이 집이 되게 예뻐질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아파트 비해 조금은 작게 나왔어요 지금. 근데 자재 색깔이 인테리어를 할 필요 없는 색깔이 나왔어요. 이따 59B도 가봐야 되는데 59A는 일단은 거짓말이 아니라 10점 만점 중에 거의 9.8점이야. 지금 색깔면은 이거 0.2점이 이거야. 이거 번데기. 근데 이것도 밝게 나온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이것도 지금 어울려. 좀만 더 밝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면 저는 9.8점짜리 얘기 끝. 주방을 원래 많이 안 했는데 네. 그래도 프루지오 더 샵이니까 해주시죠. 제가 프루지오 근데 좋아하잖아. 주방은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창문이 있단 말이야. 주방의 상담의 시작은 항상 필요 유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집은 상담을 시작을 안 하겠죠. 왜냐면 필요 없으니까 뭐 상담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보통 주방을 필요하냐 아니냐를 기준할 때는 그냥 업체들 말보다 내가 이렇게 딱 섰을 때 뭔가 저 앞쪽에 동강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이 집은 지금 있는 겁니까?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고객님께서 어떻게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하시라고. 근데 그거는 건너편이 보통- 거실이지. 맞아요. 거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전 점검 때나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서서 다니는 동선으로 보시니까 우리 집 창이 되게 낮게 있고 그리고 상부장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창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 하셔도 되고 보통 또 낮에 보시니까 이게 많이 침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딱 입주가 시작하고 첫날 이제 이사 끝나고 식사하실 때는 계속 서서 이사하시다가 이제 밥 먹으려고 식탁 쪽에 딱 앉으면 우리의 시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게 딱 내 그냥 얼굴 높이 정도로 바뀌어요. 여기가 지금 고층이니까 그렇지 중간층은 그게 더 심할 수도 심할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서서 보는 시선에선 낮은 창이지만 내가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높이에서는 나의 좀 시선이랑 겹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전 점검이랑 입주 지정 기간에는 낮에만 다니시다가 첫날 저녁이 딱 되면 예. 밖에 되게 어둡고 우리 집 밝고 저 집 네. 밝으니까 네. 생각보다 저 집 안이 되게 잘 보이고 이게 가까워 보인다면서요? 맞아.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은 저 집도 우리가 잘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셔서 보통 앞에 뭔가 조금 간섭이 있으시면 그냥 기본이라도 하나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문제가 이제 뭐 이런 대단지니까 뭐 입주박람회도 할 거고 막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데 서비스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콤비 블라인드를 많이 줘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콤비가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콤비를 달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콤비도 좋은 제품인데 그래서 뭐가 문제고 저희는 뭘 추천해 드릴 거냐면 이제 보통 콤비에서 좀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는 우드 블라인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전 우드도 돈 주고 사신다고 해도 추천을 하진 않아요. 왜? 왜냐면 특징이 커튼박스가 없어요 여기는. 보통 고객님들이 일반 블라인드랑 커튼이 딱 달리면 그 위에 부자재들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원단만 보여요 원단만. 왜 그러냐면 다른 방, 거실도 안방도 작은 방들도 보면 홈이 다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커튼 부자재를 달려고 만들어 놓은 커튼 박스가 되는데 얘는 위에가 상부장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제품을 달면 그 부자재가 이렇게 보여요. 아, 그 부자재 지그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블라인드의 위에면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고객님들은 이걸 볼 일이 없어요 원래는. 얘가 얘네들이 함몰돼 다 있으니까. 박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냥 상부장 바로 창문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뚱뚱하게 보일 거예요. 아, 그러면 고급스러운 우드 블라인드를 하든 네. 조금 경제적인 콤비 블라인드 하든 다 그게 있는 아니라 이 레일은 똑같이 없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 상대가 없는 블라인드가 있니? 없어요. 무조건 모든 블라인드들은 상대가 다 들어가는데 왜냐면 그게 그걸 감아줘야 되니까. 여기서의 전략은 그럼 상대를 없앨 수 있으면 이제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좀 작게. 네.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아마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저도 그렇고 조금 이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업체라면 그걸 많이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이렇게 얇잖아요. 한 2.5cm밖에 안 나와서 결국 없앨 수 없으면 최소화 시킨다라는 이치랑 제일 잘 맞긴 해요. 만약에 우드 블라인드 하면 총상 몇 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이 창틀만큼 나옵니까? 맞아요. 근데 우드의 이 지그도 두꺼운데 우드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슬랫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 올려놔도 이만큼이 가려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을 거고 그거보단 차라리 콤비가 낫고 콤비는 그래도 딱 올리면 싹 말아 올라지니까. 걔는 그래도 한 여기까지만 차지하고 우드 블라인드는 요 정도. 맞아요. 더 내려오고. 알루미늄 하면 한 요 정도까지도. 안 돼요. 요 정도? 네. 우드는 더 내려와. 한 이만큼 가려질 거예요. 슬랫 때문에. 그럼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요 색깔하고 비슷하게 그 알루미늄도 반짝거리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요런 형태로 크림 베이지로 하는 거 어때요? 그거는 좀 컨셉은 나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공사한 현장도 당연히 지배적으로는 옆에 톤앤 매너를 맞춰서 간 집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까지 이제 넘어왔어 고객님이. 그럴 때는 알루미늄 자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색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블라인드를 1에서 10, 10가지밖에 못 고른다면 알루미늄은 1에서 한 40? 이렇게 컬러가 나와서 실제로 최근 시공 사례엔 옐로우를 시공한 집도 있고 오렌지를 시공한 집도 있고 메탈릭 실버를 시공한 집들도 있어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의뢰하는 사람마다 분들마다 다르니까. 우리 뭐 대기업 용어로 쓰면 비스포크가 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 뭐 토스트기를 옐로우로 갖다 놨어. 그래서 내 취향은 뭐 옐로우로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 이런 집도 있을 거고 이런 셔시 프레임은 실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실버 톤을 좀 맞춰주고 싶어. 실버톤은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있고. 좀 걱정하는 거는 어차피 우드 블라인드 하기가 좀 힘든 게 이 수전을 보십시오. 수전폭이 지금 9cm, 9.5 나오거든? 네. 딱 보니까. 맞지? 우리가 손잡이가 이게 작은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톨러런스가 근데 사실 여기는 또 괜찮긴 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는 뭘 잘 해놨냐면 보통 다른 현장들은 이 사각 싱크볼을 생각을 안 하고 건물을 치니까 이 폭이 짧아요. 아, 여기가 그렇게 안 짧, 네. 여기가 훨씬 좁았잖아. 맞아요. 다른 이게 현장은. 짧아요. 왜냐면 원래 수전이 싱크볼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짓다가 보니까 입주자분들이 만약에 사각 싱크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얘네들이 일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은데 제가 볼 땐 여기는 애초부터 사각 싱크볼이 계획돼 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분양 당시부터. 그러니까 이 상판을 넓게 뺐고 그러니까 수전 위치가 어색한 게 아니라 되게 정이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샷이랑 간격이 좀 이렇게 떨어져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하기사
저도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말려놓고 맞아요, 살더라고.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수전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아. 근데 처음부터 사각 싱크볼이 계획되지 않은 데는 여기도 뒤에가 이게 되게 좁으니까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 수전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이 좀 생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예 내려오지가 않더라.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처음 계획 때부터 아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사각 싱크볼이었을 것 같아요. 모델 그냥 하우스. 우리 입주민들이 잘 얻어 걸린 상황?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여기는 이질감은 없고 그냥 요약 이 구구절절을 요약하면 다른 거 다 안 예쁘다. 그냥 요 타입은 알루미늄 블라인드 다시는 게 좋고 거기서 색상은 개인 맞춤으로 가셔라. 나는 내가 커튼 전문가는 아닌데 이번 집은 뭐가 다른지 알아? 나 이거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옆에 세탁실이 네. 횡으로 붙어 있어 옆에. 네. 근데 그렇지 이렇게 염실장처럼 문을 닫고 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애들 있는 집이나 지금 애들 있는 집은 수시로 빨래 하잖아요. 네. 이거 열려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에어컨 키는 날에는 여기가 덥기 때문에 닫아 놓는데 평상시 그러면 이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저렴한 걸로 하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여기가 또 세탁기 위치잖아. 맞아요. 이럴 때는 뭐 육안적으로 예뻐지거나 뭔가를 뭐 신경을 써야 되나. 여기가 지금 이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방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 여기가 좁게 나왔어요.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어느 한쪽 이 공간이 만약에 좀 나와 있는 상태로 치면 여기다 보조 주방을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우린 지금 보조 주방을 사실 생각을 못 하는 게 저기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창문을 가리는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이 병행으로도 안 돼, 병렬로도 지금.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100% 개인의 취향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추천을 하자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어쨌든 이쪽은 발코니 쪽이에요. 인테리어가 아니라 익스테리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는 집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세탁실은 안 쓰고 있어요. 야, 여기 결로도 할 필요, 저기 탄성도 굳이? 맞아요. 필요가 그리고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창문을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블라인드를 안 쓰는 타입이라는 사람이 저고, 두 번째는 요즘 가전들이 다 비싸지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야, 우리 가전을 좀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자외선이나 빛에서 어쨌든 뒤에서 햇빛 들어오니까 나는 달 거야. 그랬을 때 근데 여기가 익스테리어니까 나는 그냥 가장 기본으로 달아줘. 아까 니네가 주방 서비스 안 해줬으니까 여기 서비스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기본으로 넣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달아? 여기 위에가 다 이건데? 저기는 이따 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거죠. 루카 부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주방이 알루미늄이면 너도 알루미늄, 너가 우드면 너도 우드, 너가 콤비면 너도 콤비, 가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조금의 인테리어 효과는 더 상승되긴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 기현상이 그러니까 예전에 세탁실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탁실을 엄청 신경 써요, 사람들이. 세탁실 그 장 짜는 거 많이 해. 그것도 그렇고 아예 그냥 여기를 집의 일부분으로. 예전에는 지금 저희 집은 이제 트윈으로 쓰거든요. 위아래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탑형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세탁기 하나만 사면 막 건조기랑 이런 게 다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4in1. 그냥 낮은 걸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 창. 자, 안방으로 가면 안방은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겨우 턱걸이 했다는 거예요. 요 폭이 붙박이를 했을 때 1cm 정도가 나오는데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14cm나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은 안 하실 것 같고, 제가 모든 아파트의 5구 타입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는 여기 건너편에 침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붙박이를 하면 너무 공간이 좁아서 여다지가 아닌 슬라이딩으로 하고 싶다는데 슬라이딩 자체가 12에서 15cm가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딱 3통이 나와요. 하나, 둘, 3개, 10자간 들어가는데 그 마이너스 몰딩을 하게 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진가를 발휘를 하겠죠. 저희 문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니까 위에 이제 이런 몰딩 없이 끝까지 올라가는 이 형태로 문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들어가고 색상은 이 색깔에 맞출 거예요, 음실장이.
예, 그냥 여기 있는 이 색깔하고 맞출 거예요. 즉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여기에요. 우리 고객님 그냥 여기서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침대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이쪽 벽에다가 그러니까 슈퍼싱글 2개, 라지킹 하나, 뭐 어떤 거였죠? 그냥 저희는 킹 사이즈. 킹 사이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장님도 막 삐쩍 마르신 분도 아니라 체격이 있는 분이고, 사모님도 막 뭐 이만한 조그만 할머니는 아니다 보니까 원래대로는 집만 크면 진짜 슈퍼싱글 2개 하신 분들 너무 많아졌고요.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더라도 1800 정도는 돼야 호텔 갔거든. 근데 여기가 1900이에요. 1900이니까 여기가 조금 좁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요게 좀 없어졌으면 참 좋은데, 비상대피시라고 이거는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만큼 좁아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생각을 안 하는 게, 여기에 1800짜리 식탁을 놓으면요, 여기를 가면서 애들이 되게 발목을 많이 다쳐요. 딱 10cm 사이로. 우리들도 이렇게 가다가 투둥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서 1600이 왜 좋냐면 요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요 정도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했을 때 붙박이는 이렇게 되고, 저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커튼 걷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이즈 1600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59A 타입. 그럼 저는 1700짜리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가져와야지. 근데 이게 20cm가 돼버리면 약간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이 좀 침대에 앉아가면서 아니면 침대를 밟아가면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허리 나가겠지. 1800짜리가 제일 애매해. 무슨 약간 이런 식인데, 이거는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 붙여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여기서 10cm를 띄우고.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프리조더 샵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설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내일 갈 건데 사전 점검, 여기다 침대 큰 거 놓고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고 싶으시대. 근데 그건 제가 절대로 안 해준다고 말씀을 드린 게, 어차피 튀어나온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5자 들어가요. 5자. 1500짜리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저 스위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침대를 놓는다고 해서, 침대를 자기는 슈퍼싱글 2개를 놓고 싶었는데 2개 놓을 수는 있지만 여기 통로도 좁아지고요. 요 벽이 막 액자 걸을 수도 없고 막 애매모호해서. 그래서 저는 이 방이 좁게 나온 건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납은 사실은 좁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문짝을 떼고 여기에 염 실장님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그 우드레이처럼 네. 아치형 세우는 거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아치형을 따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영구적으로 열어놓고 여기다가 화장대를 설치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이 시스템 행거를 우리가 건설사에서 받았단 말이야. 그죠? 요거는 아까우니까 저쪽 드레스룸 있죠.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설치기사들한테 조금의 추가 비용을 내서 저거를 갖다가 저 짧은 면 쪽에다가 쓰실 수도 있으니까 저걸 써먹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여기 화장대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그러니까 화장대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자체를 문을 떼고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용도로 약간 간이 서재로도 꾸밀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문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아치를 하나 세우면 이 안에가 좀 룸인 룸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 중에. 이게 깔끔하긴 깔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쓰실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우리 신랑들 옷 이거 하나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저쪽 드레스룸이랑 여기 있는 거는 저분 옷. 네. 아마 이렇게 하면 되고, 침대 사이즈를 1600으로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기존에 있는 거는 가져오시면 되는데 새로 제작하면 그것도 제 생각인데 수납. 왜냐면 그게 거실장 역할도 해줘. 이런 잡물건.
네, 커튼으로 넘어가시죠. 안방 커튼은 커튼은 어떨까요? 제가 원래 보통 현장에서는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많이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고객님의 침대 위치랑 사이즈를 알았으니까 조금의 팁을 그냥 드리는 정도라면 왜냐면 뭐 여기다 안막을 쓰실지 뭐 차르르를 쓰실지 이건 집마다 다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르지. 1000분이 보시면 1000분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고객님이 만약에 안막이 필요하시든 뭐 차르르를 쓰시든 이렇게 됐을 때 네. 개인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이제 양쪽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커튼이라는 양계형으로 게- 열리는 걸 할 필요가 없다. 커튼은 근데 사실 당연히 기본 양계형을 기본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오시는데 우리가 커튼박스가 지금 여기서 잘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방이 작습니다 이게 아니라 커튼이 들어가는 면이 굉장히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을 굳이 막 반으로 쪼개서 저쪽에 예쁘게 붙고 이쪽에 예쁘게 붙고 이거보다는 이제 좀 실용적으로 가면 좋은데 차라리 그냥 통 커튼 우리말로는 편계형 커튼으로 맞춰서 대기하는 곳은 여기예요. 아, 어차피 평상시에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그래서 저쪽까지 안 들어가겠네.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의 머리도 이제 이쪽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죠. 근데 이건 집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누구네 집은 뭐 여기다 이렇게 헤드를 놓는데 니네 영상 봤던 이런 건 아닌 거고 네. 그거는 상담 때마다 항상 그래서 안방은 침대의 크기와 색깔과 위치를 여쭤보는 게 네. 그런 구성을 좀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커튼의 대기 장소는 여기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창가 쪽에서 주무시는 분이 레일 요즘 워낙 부드럽게 나오니까 그냥 축 밀면은 얘네들이 그냥 여기까지 쭈르륵 드르륵 해서 닫혀서 어느 정도 나가겠네. 맞아요. 안막이든 보온이 될 수 있게 하고 일어나셨을 때는 그냥 일어나셔서 일로 쭉 밀어놓으면 그때부터 생활 동선에서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뭐 베란다에 뭐 빨래 거두러 가셔야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커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선이 확보가 아, 되는 이게 걸리적거리겠다. 맞아요, 저 되거든요. 아까 그 30cm.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막 출근하기 전에 남자분들 머리 손질 다 하셨는데 양말이 밖에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막 커튼에 막 이렇게 막 들어가시거든요. 사실 연 실장님 저희가 저기에다가 건조기 못 돌리는 옷을 아예 그렇죠. 그 나이키 티셔츠 다 여기다가 널어놓는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이 동선을 비워두고 저쪽으로 몰아놓으면 그러네. 그냥 요거 창문만 여기서 밀어내고 가면은 엄청 편하죠. 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침대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실장님. 팁은 그냥 고객님은 편계형으로 안막이든 아니든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 되고 한쪽으로 몰아두시고 한쪽으로 치시면 아마 훨씬 더 예쁠 것 같아. 다만 전제는 뭐 예를 들면 창문이 굉장히 컸고 막 커튼 박스도 끝까지 빠져있고 이러면 편계는 엄청 없어 보여요. 그건 무조건 양계형이 맞는 거예요. 우리 과천처럼 여기 아예 없어서 맞아요. 큰 창문은 편계형으로 안 들어갔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저도 커튼 일을 한 지가 벌써 15년 차라 꽤 오래됐다라고 하는데 네. 또 막 어디 막 이런 데 가면 막 커튼 외길 인생 30년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막 커튼의 장인 막. 뭐 그래서 막 야 어디 뭐 동탄의 염실장인지 임실장인지 그냥 반이 커튼을 한쪽으로 사라고 했는데 맞냐? 그러면 또 장인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야. 아유 그 친구 못 배워서 그래요.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로 막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네. 디자인의 시장은 네. 가구의 배치 이런 거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맞고 틀리고의 싸움은 아니어서 이 집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어디 갔더니 커튼은 무조건 양쪽으로 쓰라던데요? 무조건이 없는 시장이 이런 디자인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영상들 보면 안방도 이 붙박이랑 정말 통일하게 해서 이렇게 맞출 수 맞추잖아요. 있죠. 네. 안막이나 그냥 일반 포그 차를 네. 우리 포그 시폰이나 색깔은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안막이 되냐 안 네. 되냐 그건 소비자 그리고 마음이고 밝기 정도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하죠. 저희가 상담할 때 그렇게 하는 이거 브라스코 거치라고 하는 브라스코 차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톤앤매너는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자, 염 실장님. 네. 우리가 이제 59A만 쭉 돌아다녔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59B 두 분이 오셨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촬영 가는 집이 이제 조금 저층이긴 한데 여기가 조경뷰가 너무 끝내주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여기는 그만 보여주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타워형이에요. 이게 진짜 타워형인데 원래는 제가 소개 영상에서 찍었지만 염 실장 그대로 계세요. 제가 네. 한번 보여주려는 게 타워의 매력은 뭐냐. 자,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집들이를 하세요. 그럼 여기 이제 중문 열고 신발 벗고 입주 축하해 하고 오는데 와, 여기가 어때요? 우리말로 1A가 길죠. 활주로.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활주로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거는 우리 59A 분들이 절대 제가 뭐 싫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어린 자녀 가진 그런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는 사실은 이 타워형이 처음에 부동산 측면에서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게 좀 더 비인기 타입의 원래 A가 더 인기가 많아요. 뭐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홈 스타일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염 실장이나 제가 정말 깔끔하게 꾸미면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만족도가 좋죠. 너무 좋죠. 이런 타입들은. 그래서 저도 청약을 할 때 일부러 타워형을.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이라서 타워형 다 저한테 붙어요. 제가 정말 예쁘게 꾸며드릴 자신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또 4베이 좋아하더라. 저도 좋아하는 타워형을 좋아해요. 근데 분양은 계속 4베이로만. 세대수가 많은 데를 넣는 거죠. 이제 그 당첨 확률을 높이기. 그렇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타워형으로 사실 넣거든요. 왜냐면 다 84A, 59A로 몰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건 사람마다 전략이 틀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입주한다는 거. 그쵸? 네. 지금 청약 안 되신 분들은 그 청약 안 되신 분들도 저희 영상 많이 보세요. 그쵸. 미래를 대비해서 보시죠. 그분들 꼭 어디 잘 좋은 데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이고 24평형 타워형인데 일반 분양 213세대이기 때문에 적은 거 아니죠? 그죠. 59A가 많긴 많구나. 일반 분양이 745세대니까. 근데 213세대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다 오면 저희는 대박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항상 이제 표준을 잡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이 촬영을 협조해 주신 분들이 주인공인데 이거를 너무 보편적인 대로만 쓰면 그러니까 이 집으로 따지면 4인 가족인데 이제 주인공인 우리 여자분은 우리 따님은 자주는 안 와 있어요. 예, 좋은 데로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약간 하이브리드 3.5인 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고학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신랑 되시는 분이 사모님 되신 분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책 같은 거 너부러지지 않게 좀 넓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집으로 따지면 아마 커튼 쪽에서 할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면 여기는 사모님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아니 멀리서 대답하셔도 돼요. 목소리 안 나와요. 여기가 이 아일랜드가 원래 다 지금 제공이 되는 건가요? 선택사항이었나요? 다 제공.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여주면 염 실장님 저는 지금 거실과 주방을 따로 찍진 않을 거예요. 타워형은 이게 한 몸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옵션으로 신청하는 거였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사모님은 아마 신청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큰 식탁을 못 놓는 상황이 나와버리거든요. 대신에 저는 지금 아일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물천장이 여기까지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데기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깨끗하고 단지 그걸 혹시 느끼셨어요, 사모님? 냉장고 앞이 어두워요. 우리가 사전 점검을 지금 대낮에 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시는 거지
여기가 사전 점검을 초저녁 시간대에 했다면 여기 앞에가 이게 단가? 조명 안 달리네? 하면서 여기는 추가 조명 저는 무조건 다운라이트를 신청을 드리고 여기도 밝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는 조명 보강이 들어갈 거고 여기를 염 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무슨 말이 통했냐면 여기가 어쨌든 저층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로 생각하지 말자고 했어요. 저 밖에 있던 조경을 염 실장님 우리 테라스 하우스 많이 했잖아요. 네. 부탄에서 커튼 자체를 물론 막는 사생활 보호도 되지만 또 저쪽 바깥쪽에 있는 공간을 의식해서 가구를 놀려갔는데 보통 타워형에는 염 실장님 제가 코너형 소파를 고집을 많이 하잖아요. 5구 타입에도 맞게끔 했으니까. 근데 이 집은 유일하게 최근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먼저 우리 일자로만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옆 바깥에 있는 게 어떤 우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아파트야 좋지? 살기 좋아? 가격 많이 올랐어 너도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테라스 하우스를 꾸미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바깥에 하고 여기하고 상황이 가구와 커튼과 바깥에 있는 조경을 어떻게 하면 사생활도 먹으면서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집은 바깥에 있는 애까지 흡수를 해버릴 수 있을까?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아까 그 5구 A타입처럼 표준으로 잡기는 좀 그렇고 다른 5구 B의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떠있는 집의 스타일링하고 다르니까 얘기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내일 또 다른 현장을 가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도 되고 염 실장님은 저는 일단 가구는 여기가 만약에 1층이 아니라 다른 층이었다면 여기도 역시 코너형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이쪽에는 일단은 일자형으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59A에서 제가 아까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 59B 신혼부부가 잠깐 허락을 받고 사모님한테 여기 구경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 같이 다시 A타입을 같이 구경 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느끼시기가 좀 어땠어요? 장단점이 서로 달랐죠? 거실은 우리 쪽이 더 마음에 들었죠. 주방이랑. 예. 아, 주방은 거기가? 근데 또 한편으로 따지면 화장대는 우리가 더 길고 애들 방도 쭉 일자로 나 있는 게 좋고 그 주방 옆에 있는 방이 또 조금 그랬잖아요. 이거 아마 아드님이 이따가 설명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너 엄마 주방 옆에 방이 있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만약에 너 방이 이쪽이 아니라 여기 옆에 참치찌개 냄새 나는 바로 옆에 붙어 있었으면 엄청 좋아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방에 지금 들어가야 될 아이들도 이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이거는 저 좀 멀리 있는 저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오신다. 저는 여기를 너무너무나 축하드리는 게 혹시 가족분들 이쪽으로 잠깐 넘어가 주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다? 왜냐면 화면에 나오시면 안 되니까. 따님은 거기서 안 나오면 되고 일단은 이게 2장이라는 거를 너무나 축하를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원래 유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옵션으로 다 기본 옵션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이거는 제가 좀 빡쳐요. 저희 때는 이걸 돈 주고 이렇게 했거든. 원래 5줄인데 속으로 그랬어요. 왜 얘네는 이거 공짜로 줘? 그럼 우리도 이걸 했어야지. 솔직히 그런 보상 심리가 났어. 거기다가 이제 우리 따님 안 나오게 찍어야 돼. 거기 그냥 계셔도 돼요. 또 하나 빡친 게 야 여기는 돈도 안 냈는데 이게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84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 집주인이면 그러니까 5구는 제가 사장님하고 공감대가 있었던 게 너무 튜닝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를 가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근데 여기가 84면 계속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문 바꿨다? 뭘로 바꿨는지 알아? 바로 히든도어 같은 자재로. 왜냐면 이거는 완전히 5구 A분들이 억울한 게 우리는 여기까지만 돌 해줬는데 얘네는 저 복도까지 저거 다 발라줬네?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 큰 이득이에요. 왜냐면 저희 분석 영상 전에 있는 거 딴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벽지야. 딴 데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었고 거실은
여기가 더 길어요. 여기가 지금 표준보다 더 커요. 여기가 3720 나와요. 보통 3600 나왔거든요. 다 3590. 여기가 3720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A타입에서도 무슨 얘기 했냐면, 사장님 여기 TV 거실 거죠? 네. 아니면 TV 없는 집입니까? 아니 근데 보통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 북카페 형태는 안 하셔도 되니까 TV를 거는 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같이 동행했던 신혼부부분들은 86인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무슨 경고를 줬냐면, 이번에 다른 타입은 모르겠고 59A, B타입, 59A, B타입에 있는 모든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원래 가구를 했던 게 아니라 TV 쪽 개발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일 사람들이 생각을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길어. 59A도 길고요. 3520이나 나오고요. 여기도 얼마 나왔어? 여기는 3900? 3400. 여기도 보통 84 나오는 길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야, 86인치 나도 되겠는데? 되지! 이거는 돼! 근데 소파에 앉았을 때 보통 소파들이 12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벤져스를 극장 첫 번째 줄에서 앉아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게 넓으니까 사람들이 미처 이거를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뎁스를, 깊이를, 우리 집은 86인치 나도 되겠네 하고 다 놓고, 이제 월드컵 볼 때 어디가 손흥민이 뛰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를 제가 항상 950, 980, 1m 내로 당겨버리는 게 요 공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입주 예정자라면 77인치의 이런 좀 얄쌍한 소파 놓는 게 가장 집이 넓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금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글쎄요, TV를 놓을 수도 있고 TV를 안 놓을 수도 있는데 하는데, 여기는 TV를 놓으시는 게 나아요. 가구 파는 사람이 TV를 사라고 하면 어쩌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구를 하나를 더 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TV를 괜히 집어넣어 주니까. 근데 타워형은 뭐가 문제냐면, 아무것도 안 놓으면 집들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여기 애들 할머니도 그럴 거예요. 여기 오면 이제 이상한 거야,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TV가 아직 안 왔나 봐. 근데 우리 TV 안 놓을 건데, 이거를 5번 설명하면 사장님 갑자기 저 베스트샵에서 이렇게 TV 보고 계실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대답을 여러 번 하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거든. 근데 59A 분들은 이게 가능해요. TV 자체가 싫고 스탠바이미 하나만 놓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따님이나 아드님은 이제 TV 보는 세대가 아니야. 다 핸드폰으로 방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넷플 보고 있어. 유튜브 릴스 쇼츠 보고 있지. 요즘 누가 MBC 보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장을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모님이 지금 저기서 여러분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 생각도 그렇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타워형은 이 반장을 제가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이 활주로에 커브드 TV를 놔둬요. 되게 어색해 보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허락을 해줬던, 제가 감히 허락을 해줬던 아파트는 중흥 S클래스 계열인데, 염 실장님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광교 중흥 S클래스 보면 아트월이, 타워형이 안으로 한몰이 돼 있어. 이 거실장 넓이만큼. 그러니까 걔네는 그 안에 거실장 놔도 이 활주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중흥이 그렇게 뽑거든. 중흥 토건이. 근데 우리 포스코나 푸르지오는 여기에 이 활주를 정확히 맞춰놨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우리는 이게 그래야 되는 게 아트월 돌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삐꾸같이 들어가는 게 더 웃겨.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여기에 TV가 요 정도로만 이렇게 튀어나와도 보기 싫어서, 이 집이야말로 원래 제일 얇은 TV를 붙여야 되는 집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 사모님이 반장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게 59A에서는 예뻐. 근데 59B에서는 어떻게 돼? 집이 반토막이 나요. 게다가 식탁 이거 안 없애버리면 여기서 이제 거실장과 식탁
탑 끄트머리가 서로 뽀뽀하려고 하는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통로가 쥐꼬리만해져가지고 분명히 우리 집은 여기까지가 테라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테라스고 나발이고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꽉 막혀있는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여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야말로 어떤 장을 놓는 순간에 이 집은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TV를 안 보시는 분이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것도 있어요. 우리 지금 59B 한 분은 이쪽에다가 원래 소파를 놓고 싶어 했는데 그 불가능합니다. 이 타입은 무조건 여기가 가로막아져 있어도요, 뷰가 집이 먼저거든요. 뷰를 보는 것보다 손님들이 집을 보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소파는 이쪽에 가야 돼.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우리 사장님은 제가 설득을 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 꿰이기 전에는 소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큰 우드 슬랩이나 테이블로 해서 약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웃긴 거는 이제 따님 얼굴은 보기 틀렸어요. 그러면 왜냐면 여기로 아예 안 나와요. 따님은 아예 기숙사에서 오면 소파가 있으면 소파 위에서라도 이렇게 다람쥐처럼 올라가서 릴스를 볼 텐데 여기 열나떡 딱딱한 의자들 벤치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 방에 있는 침대에 쪼그러져서 거기서 생활을 다 보내고 아빠는 이제 나와봐봐 이렇게 하는데 나올 리가 없지. 왜냐면 여기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야말로 그냥 일자형 소파에 TV를 놓고 안 놓고는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반장을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진짜 TV를 안 놓고 싶다면 저는 제 책장도 아니라 그냥 열나 큰 액자 하나로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제발 요 공간에는 공청기도 여기다 놓으면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화분을 하나를 매달린다가 요즘 매달리는 화분 이쁜 거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 염실장님이 잘하는 게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모빌 성인용 모빌들도 있거든요. 애들 거 이렇게 막 곰돌이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모델하우스 시키고 그 다음에 조명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딱 물방울 같은 조명 하나가 이 집을 테라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우리 푸르지오 더 샵 59B 타입 분들은 어지간히 여기다는 물건도 놓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뭐 프로젝션도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몰라요. 왜냐면 이 화면만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밑으로 인출되고 들어오는 걸 하기 때문에 이 거실장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니까 그냥 여기까지가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뚫렸으면 좋겠다 하고 주방 쪽을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야말로 수납이 더 없어요. 이게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타일로 하신 분들은 이미 확인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가 넓게 나왔어요. 59A보다. 그래서 59B 분들이 여기서 마음이 싹 풀려버렸어요. 우리가 세탁기하고 건조기 타워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보조 주방을 할 수 있는데 보조 주방에 돈을 왜 써? 이거 있으면 이걸 집어넣어야지. 같은 자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59A처럼 여기가 같은 자재 색깔을 썼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네가 일체로 보인다? 얘랑 같아 보인다? 차라리 얘를 은색, 우리가 이걸 은갈치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은갈치로 했으면 얘를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싱크대가 연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엘프라우드가 그렇거든. 지금 이게 은색이어서 난리 나가지고 뺐어. 사실 이 색깔이었으면 또 안 뺐어요.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야 그냥 이거 자재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놨냐 너네 대우 이거를 이 색깔로 만약에 다 했으면 얘를 집어넣었으면 그냥 인테리어 없이 그냥 여기가 완전히 대형 기역자로 끝나는 건데 이거 하려고 시트지를 또 견적을 받으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59B 중에 제가 권유해서가 아니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든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짜든 아무튼 필름지를 새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문제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선택권이 없었대요, 사모님 말로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요즘에 60, 70대는 노부부님들도 양문형 냉장고 하나로는 모자라서 이걸 3도 정도를 때려 박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이라며요. 그러니까 난 이 자재 색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뜯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조 팀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새끼들을 살리고 여기만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상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색깔 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 아트월을 여기에 연장시키는 바람에 연장을 안 했으면 얘랑 색깔이 아트월이 비슷해 보이는데 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따님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12등하고 15등이 옆에 붙어 있으면 비슷해 보이는데 12등만 해도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교 1등 옆에 붙여놓으면 차이가 확 나지. 이런 식으로 옆에 붙여놓으면 안 돼, 틀린 애들은. 그래서 어쩌면 필름제 하시는 분들이 아싸리 그냥 이 아트월 색깔에 맞춰서 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러면 아예 이 거실과 주방이 일체화가 되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너무 케이스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집은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만약에 최대치의 효과를 내면 어차피 다용도실은 열어놓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을 밑에 있는 자재를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이배업 실력도 아니고 조합원 실력도 아니라 정말 그 아파트의 시공사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어떤 아파트는요 이거를 옮기면요 그 시공사 쪽에서 이 바닥을 메꿔준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얘를 옮기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베스트야, 그대로. 그래서 여기를 그냥 넓게 쓰는 방법이 어떤지. 근데 이걸 하든 옮기든 안 옮기든 이 상부장 쪽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상부장에서 얘랑 같은 색깔로 이제 가면 안 되고, 차라리 요걸 그대로 놔둔다면 이 색깔하고 같은 색깔로 해서 이 색깔하고 비슷한 거죠. 요걸로 해서 스타벅스 텀블러하고 와인잔을 집어넣는 용도로 쓸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안 옮기면 1430밖에 안 나오는데 식탁 4인용 넣으면 어때? 어차피 4인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없애면 1800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걸 없애지 않으면 1430짜리 말고 한 1400짜리를 하되 잔석으로 같은 식탁 크기로 위에다가 한 장을 올리는 게 저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은 수납을 다 한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집은 커튼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거실과 주방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커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생활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넘어갑시다. 여기는 뭐를 추천드릴까요? 우선은 추천도 추천인데 키워드를 굳이 잡자면, 제가 우리 루카 부장님이 타워형 구조에 최적화된 상담을 많이 하시면 저는 보통 저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2층이죠. 아, 지금 2층이었나? 그리고 6년째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집에 대한 고민을 사실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제 집에 커튼을 써야 되고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도 뭘 다루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집 입주 준비를 한 3년, 2년 반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그 결과 끝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해답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왔지만, 우선은 여기서 제가 고민했던 키워드는 뭐냐면 저층, 1층, 2층, 뭐 3층까지 포함해서 주제는 얼마나 예쁘게 가리느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40층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고민할 거는 예쁜 것만 고민하면 되지 예쁘게 가릴 필요를 고민하진 않거든요.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40층은 어차피 뭐 지나가는 비행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커튼을 달매 있어서 얼마나 예쁘냐를 고민하지, 이거를 달아서 가려놓은 상태에서 얼마나 예쁘냐를 고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기준으로 상담을 하자면 1, 2층은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쁜 거는 누구나 와서 예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우리 집에 안락한 사생활 보호, 뭔가 밖에서의 시선 차단, 이런 걸 모두 유지하면서 예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설명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 보통 1층, 2층, 3층에서 커튼 가게를 가면 대부분의 커튼 매장들, 커튼 이런 실장들은 겉지 속지 세트를 많이 권해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대부분 겉지 속지를 다 사는 걸 의뢰해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왜냐면 낮에는 속지를 치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이 겉지를 닫아서 사생활 보호를 만들어준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겉지들은 기능이 매우 좋지만 저녁 시간에 이 겉지를 닫은 집은 예쁜 집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겉지는 항상 답답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겉지를 이렇게 닫았을 때 기능적으로는 오케이, 밖에서 우리가 안 보여. 근데 내가 앉아있을 때 우리 집은 벽이 사면인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고객님께 추천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겉지 속지 셋업 말고 속지만 사시는데, 이 속지는 원래 되게 얇게 태어나니까 이 얇은 속지를 두껍게 만든다. 그걸 보통 시장 용어로는 차르르 커튼이라고 하고, 저희 더 커튼에서 취급하는 건 차르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지 또는 포그 차르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렇게 창가에 서 있고 밖에 외부에 사람이 다녀도 저 사람이 내가 안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이 안 보이는 정도의 스펙이에요. 근데 생김새는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 아까 제가 겉지 속지 조합에서 말했던 속지 있죠? 낮에 예쁘게 쓰는 속지, 걔 정도의 스펙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그냥 우리가 앉아서 봤을 때는 속지 정도 친 분위기예요. 좀 예쁜 분위기겠죠. 근데 저 집 밖에서 우리 집이 안 보이고 나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안 보이는 정도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쁘게 가리는 게 가장 잘 이루어지는 커튼이 보통 포그 차르르 또는 중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설명만 들으시면 야, 속지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차단이 되느냐, 사실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 예약하실 때 저녁 시간에 예약하시면 좋아요. 아, 왜 저녁에 가는 게 낫죠? 제가 집도 2층인데 저희 매장도 2층이에요. 제가 2층이랑 뭐가 연결이 많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네. 제가 밖에 나가서 보시라 그래요. 저희 매장 그 불을, 시간들 보고 1층으로 기타로 나가라고 하시는 저희 매장 불을 엄청 밝게 켜놓고 포그 차르를 쳐놓고, 네. 고객님 저 길가에 가서 저희 매장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이렇게 창가에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고객님들이 설명으로만 들을 땐 긴가민가 하다가 그 딱 실제 현상을 보면은 진짜 차단 잘 되네? 이렇게 해서 계약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포그 차르를 추천한다. 근데 고객님께서 혹시 원하시면 전동 커튼으로. 아, 여기는 전동 커튼을 제가 사실 A타입에서는 전동을 안 권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권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전동을 권하는 게, 네.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커튼을 사용하는 동선이 네. 되게 일정할 거예요. 뭐냐면 어디는 열어놓고 어디는 걷어놓고 이게 아니라 네. 어느 시간대는 걷어놓고 어느 시간대는 닫아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정한 패턴이 나올 때는 네. 차라리 전동으로 물린 다음에 알람 맞춰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거치고 6시에 닫힌다. 아, 지가 알아서 열고 닫히는 거지. 그렇죠. 나의 동선이 정해지면 그냥 그 시간대에 알람 딱 맞춰놓으면 커튼은 건드릴 일이 없어요. 뭐 누구가 저녁에 가서 커튼 좀 쳐라 걷어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알람 세팅해놓으면 출근할 때 열려있고 집에 들어오셨을 시간에 닫혀져 있고, 그냥 이게 제일 창가 쪽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커튼을 쓰기 좋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건 저희 집에도 안 쓰고 저도 입주가 끝나고 나서 나온 제품이긴 한데, 안나리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게 제품명으로 설명드리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실 건데, 잠깐 설명드리면 버티컬과 커튼을 믹스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나리풀이? 네. 그래서 얘네들은 차르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솔직히 차단력은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요 상태에서는 밖이 보이는 상태고, 저녁이 됐을 땐 이렇게 돌리면 겉지가 꼭 닫히는 것처럼 막혀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블라인드는 아니죠. 그쵸. 좀 블라인드도 아니고 커튼도 아닌 좀 하이브리드 제품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겉지는 닫으면 안 예쁘다 그랬는데, 그럼 니네도 이거 이렇게 닫으면 겉지 느낌이니까 안 예쁜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 그 쉬폰 같은 애들이 볼륨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열어도 속지같이 보이고 닫아도 속지같이 보여요. 근데 차단력은 이 날개 자체가 훨씬 더 차단력이 좋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설명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안나리풀이라고 검색하시면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전국에 판매점이 4개, 5개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 남부권 동탄점 뭐 이쪽 지역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고객님은 매장에 와서 보시겠지만, 실제로 저희 더 커튼 인스타그램이나 더 커튼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그 실제 시공 사례들이 있거든. 시연 사례들이 보시면 저거는 네가 여기에 권했을 때 가장 최적이겠다라는 딱 생각이 드실 거라, 우리 고객님 댁은 첫 번째 중지만 단다.
두 번째, 중지를 전동으로 단다. 세 번째, 안나리프를 달아서 좀 볼륨 커튼 느낌으로 가준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아마 지금 고객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2층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입주 준비할 때 네. 아쉬운 건 엄청 많아요. 항상 평이 더 컸으면, 평이 더 작았으면, 저 색이 아니었으면, 이 바닥이 아니었으면.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쉬워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입주 준비할 때 내가 2층이 아니었으면이라고 해서 저희 집이 20층이 되진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주어진 거를 제일 예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고객님도 당연히 이런 걸 다 떠나서 딱 달아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예쁘다 이렇게 아마 딱 피드백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구성 이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가 창문이 더 커요? 59A보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상부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추천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기는 우리 고객님 때 기준으로는 알루미늄 블라인드 하시면 제일 예쁘고 얘하고 좀 속성 비슷한? 아까 제가 59A 타입에 말씀드렸던 이런 메탈릭 톤으로 맞춰도 그냥 되고 59A는 아까 커튼 박스가 없는데 우리는 네. 있다. 여긴 있죠. 근데도 이 옆에 상부장이 메탈릭 계열이라 이 메탈릭 계열들은 알루미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톤 맞춰서 메탈릭 계열의 알루미늄도 예쁘고 아니면 요 샤시 색깔이 이게 살짝 우리 샌드 그레이, 애쉬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요 톤을 맞춰서 우드 블라인드 애쉬 그레이로 가도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톤앤매너 맞추는 것도 맞아요. 괜찮고. 근데 재밌는 게 볼륨 커튼, 그러니까 안나리풀은 알루미늄이랑 더 잘 나가요. 실제로 셋업 자체가. 그리고 차르르, 중지, 걔네들이 우드랑 잘 나가. 나는 이게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염 실장님. 네. 나는 저기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고요. 난 여기 사모님이 저녁에 우리가 흔히 말한 일부 쉴 때 여기서 난 여기가 신경 쓰일 것 같아. 아니 여기 산책하는 분들하고 다 친해지게 생겼어. 아니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인사해도 돼. 그래서 여기 바깥에도 저희가 여기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 여기는 나는 바깥에가 보이고 바깥에가 안 보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알루미늄 블라인드 같은 걸 달아서 펀칭을 해놓으면 펀칭 알루미늄이라고 하거든요. 펀칭 알루미늄. 걔네들은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고객님 여기서 쓰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고 밖에선 아예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이고.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셔도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뭔지는 각자 매장에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사모님.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해도 여기는 사실 자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 여름에 쪄 죽고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래서 기본이라도 자주 있진 않아요.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서비스로 기본으로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아까 우리 오구에서 설명을 사실 안 했거든. 네. 여기 천장이 다 저거야. 플라스틱이야. 이럴 때는 두 가지 어떻게 시공을 달아? 하는데 사실 이 정도도 좋은 거고 원래는 세면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샤시 뚫어요. 샤시에 기역자 안마에다가 달아서 그냥 달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피스 안 뚫는 브라켓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걔네들은 여기 밑에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하는 너무 거랑 밑에서 시작하지 않나? 시작도 밑에서 하는데 그냥 피스만 안 뚫는다 뿐인 거지 샤시의 데미지 똑같이 가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면 긁히니까. 나 같으면 그냥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분들은 그걸 몰라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내 집이 아닌 경우엔 피스를 못 뚫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 집을 팔려면 구멍 뚫긴 싫어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내 집이니까 그냥 뚫으셔도 되면 뚫으면 되고. 전세 들어간 입장하고 다르겠지. 이게 다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해요. 자, 여기가 이제 이 집으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학년 된 이런 남자아이 방인데 이거 브리시엘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염 실장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L자형. 리을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반 리을자예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는 건너편하고 여기가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있었어. 여기에 붙박이 있으면 저쪽은 벽이고 저쪽은 저쪽이 붙박이고 여기가 벽이어서 리을자로 들어가 있어서 이건데 이거는 개념은 같아요. 문제는
제가 사실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우리 자제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그냥 한 번만 쓸게요. 이게 정말 침대 놓기가 지랄 같았어요. 책상 놓기가 지랄 같았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차피 목소리 안 나오니까. 원래 침대 어떻게 놓고 싶었어요? 이렇게 놓고 싶었어? 이렇게 놓고 싶었어? 이렇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보통 남자들은 더위를 타, 누나가 더위를 타. 남자들이 훨씬 더 더위를 많이 타. 아빠가 엄마보다 더위 많이 타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책상을 어디다가 놓을 건지가 중요해요. 너는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다 보니까 책상이 작아야 돼, 커야 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문제집만 놓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놓을 공간도 필요하고, 즉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필요한 서재가 원래 필요한 시대가 왔어. 왜냐하면 이제는 과제물도 노트북으로 하는 경우고, 이미 누나는 거의 우리 때로 따지면 대학교 2, 3학년이 하고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 이미 엄마 아빠는 주말에만 용돈 주는 사람이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어.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엄마 친구 되는 거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의 문제는 모델하우스 때는 문이 없었어요, 여러분. 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다 책상이 들어가는 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침대를 놓게 되면 여기에다 책상 해봤자 1200짜리 하나 들어가고, 그럼 여기다가 길게 놓으면 되죠. 아니 근데 옷을 안 입냐고. 너 엄마 방에 가서 매일마다 거기서 목욕할 때마다 빤스 꺼내는 거 좋아, 싫어? 싫어. 요즘은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자기 속옷을 자기가 가지고 샤워하고 알아서 갈아입고 나오는 그런 방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따님이 같이 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5구 타입에서는요, 큰 딸한테 비중이 맞춰져 가지고 안방을 아예 큰 딸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샤워실과 옷장이 같이 있다 없다? 엄마들이 양보해요. 그냥 이 방에 퀸 침대 하나 놓고, 여보 우리는 여기서 잠만 자니까 우리 은진이한테 저쪽 방 아예 주자, 이런 식의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아드님 방을 마무리하자면, 아들들도 나이키만 입지만 나이키가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야. 까만색 바지 5개는 돼. 그래서 그거를 자기 방에다가 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붙박이 문이 열려야 되니까 침대를 이렇게 놨을 때 여기도 책상을 쥐꼬리만한 거밖에 못 놓고, 여기도 책상을 쥐꼬리만한 거 못 놓고, 그러면 붙박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붙박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성가고. 근데 왜 삼촌은 계속 침대를 내가 이렇게 놓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놓는 걸 얘기하지? 그건 왜 그러냐면,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그야말로 책상을 여기밖에 놓을 데가 없어. 근데 나도 남자기 때문에 아는 게, 너네 남자애들은 엄마가 문을 갑자기 열어서 왜 숙제 안 해? 이 자리가 제일 집중이 안 되는 자리야. 그래서 여기다가 가벽을 세우려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왜? 무슨 야동보다가 걸리는 느낌이야. 정상적인 숙제를 해도 걸리는 느낌이야. 막 심장 떨어져. 딸기 안 먹어 오늘. 왜 갖다 줘? 갖다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문에서로부터 책상이 떨어져야 사실 공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놈의 새끼가 책상을 놓는 유일한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엄마하고 아빠도 되게 충격일 수도 있어. 오히려 우리 아드님의 정말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저쪽 방이 더 편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누나는 자주 안 오는 그런 상황이면 잠만 자고 릴스만 보는 방이거든, 이 방이. 근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사춘기 한참 지나서 그냥 제일 끝에 머리에 있는 나만의 공간을 하고 싶어서 저기를 점 짜면서 일부러 동생을 속이려고, 이 방이 더 크니까 네가 써, 이렇게 일본말로 쇼부를 쳤는데, 사실은 공부를 정말 여기서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 방이 책상 놓기가 되게 애매하고, 분명히 붙박이를 안 놓으면 큰 책상을 놓는데 옷도 자기 방에서 입고 나가는 게 맞아. 이제 고등학생 되면 이 문을 아예 안 열고 여기 안에서 자취 대학생처럼 살 확률이 매우 커. 요즘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사는 애들이 많아져. 여자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용이 되고. 그래서 아빠가 구경을 못해, 딸을.
집에 와도. 왜? 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아빠 여기서 똑똑똑 뭐야 할 수도 있어요. 끔찍해. 기린처럼 목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얼마나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여기가 놀이방으로 사용하기는 정말 좋은데, 서재로 쓰기엔 정말 좋은데, 이놈의 자식의 위치가 조금만 이쪽으로 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책상을 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우리 홈스타잉 할 때 아드님한테 한 얘기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드님을 위해서 부모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침대 여기다 놓는 거 맞아요. 일단은 등치 큰 것들을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책상을 갖다가 차라리 여기다가 메인 책상 하나 하되 여기 문만 열면 되거든. 그래서 요 정도 폭대는 좀 서브 책상 하나를 옮길 수 있는 걸로. 왜냐면 이거는 언젠가는 열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점프, 여기에서 기역자로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네가 생각했던, 우리 아드님 생각했던 여기다 침대 놓는 건 맞아. 근데 얘가 장점인데 장점을 덮어버리진 않잖아. 만약에 여기다가 엄마가 영원히 안 쓰는 물건을 갖다가 아예 때려 박고 여기다가 책상 놔면 상관없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걸 막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메인 책상을 놓되 여기에다가 밖에 나는 내 치부를 다 드러내는 상황이다 하면 너무 기분이 그러니까 이 침대 옆으로 나름대로 그냥 자습서만, 문제집만 올려놓고 좀 등에서 엄마 노크하고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탠스로 하고, 역시 이쪽에는 그 감옥 간살은 세울 것 같아. 왜?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이 짱 박히길 좋아해요. 여자들은 문을 닫는 존재들이고, 남자들은 문을 열어도 되지만 내 옆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들 잘생겨서 이 얘기도 듣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여기를 살짝 가벽처럼 막아서 네 야구 모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는 이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서, 아들 방은 붙박이를 지금 안 해도 좋은데 붙박이 장소를 영원히 책상화 시키는 거는 반대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네가 만약에 지금 붙박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침대를 저쪽으로 그냥 붙여버리고 아예 여기다가 책상을 길게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안에는 참 앉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아마 최종 버전은 지금 당장에는 붙박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침대를 붙이고 여기를 긴 책상 하되 메인 책장이나 책상 하나 정도는 여기 왠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차차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제분 2명 있는 집은 요거 사이하고 이 침대를 옆으로 놨을 때 사실 도찐개찐이라는, 즉 책상 큰 거를 못 넣는 건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옆방으로, 왜냐면 커튼은 똑같아. 이제 따님 방. 따님 어차피 아무리 자주 안 와도 아빠 방으로 꾸밀 순 없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 자, 이 따님 방은 정말 정상적으로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일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염 실장이 지금 서 계신 데가 바로 붙박이를 놓는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거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거울 안 보는 애들도 나갈 때는 거울 봐요. 근데 화장실은 잘리다가 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머리가 흐트러져. 그래서 결국은 서서 곧바로 신발 신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넓게 나와요. 1600이 나와요. 근데 옆구리에 거울을 안 하면 더 답답해 보여, 옆구리가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붙박이가 필요 없으신 분은 당연히 필요 없지만, 사실은 우리 아드님, 사실은 주인공은 아까 따님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여기 주인공은 아드님이거든. 이게 사실 네가 쓰기가 더 좋은 방이 맞아. 여기가 모든 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여기가 붙박이, 여기가 침대, 여기가 책장 겸 기역자 책상 해가지고 이 방 안에 모든 노트북부터 이게 다 들어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꼬시려고 한 게 아니라, 따님이 자주 안 오면 오히려 저쪽 방에 붙박이를 안 하고 그냥 넓게 쓰는 방 하나가 남아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아드님의 방이니까 건들지 마 해서 네 대학교 때까지 여기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책 대신에 이제 뭐 피규어나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놓으면 되니까. 중1 때는 모르는데 중2 때부터 생겨, 여자.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저쪽 방도 솔루션 이미 만들어놨고 어차피 나이키만 입는 아들이기 때문에 붙박이 필요 없으니까 저쪽을 넓게 책상 플러스 침대만 놓으면 충분한데, 그럼 따님 방은 어떨까요? 자, 따님 방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고 해서 염 실장님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만 입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무조건 붙박이가 들어가야 돼요. 여자가 있는 방에. 저는 제 생각인데 붙박이가 들어가면 되는데, 진짜 옷을 다 기숙사에 놓고 간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여기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하면 엄마 붙박이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마도 지금 저게 모자라, 저분.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붙박이. 근데 혹시 피아노 쳐요, 따님? 다행이다. 근데 첼로나 바이올린보다 피아노가 공간을 항시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피아노가 없으면 상관없어. 이게 피아노 자리거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침대는 따님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빠가 멀리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듣는 척 안 듣는 척 하는데, 사실 지금 따님이 없었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아빠 방이야. 왜냐면 집이 컸으면 우리 방은 못 들어와. 자네들은 정말 우리도 컴퓨터 2개 놓고 싶고 뭔가를 자기만의 공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올 것 같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서 아빠가 친구들하고도 통화도 하시고, 여기서 사실은 침대도 하나 놓고 싶어 할 정도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핸드폰 보다가 혼자 조용히 잠들고, 그게 요즘의 생활이어서. 따님은 아직 어려서 모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신혼부부들도 침대를 2개를 각각 쓰고 방도 지금 각각 쓰는 게 사모님 생기고 있어요. 진짜예요. 신혼부부인데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 피규어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 슈퍼 싱글 침대에 막 건담하고 아이언맨들이 있고, 그 여자분 방에는 따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좀 뭐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아주 기괴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인주의로 나갔다는 뜻이에요. 부부는 부부고 개인 생활은 개인 생활. 그래서 따님은 혹시 뭐 그 악기가 크죠? 그러면 여기가 악기를 놓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악기를 들고 다니진 않지만 저도 예전에 음악을 좀 독일에 있을 때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악기가 있지만 또 집에만 있는 악기가 있고, 악기가 2개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상황마다 틀리고. 해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예쁘게 여기서 악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악기를 다루는 여자야 하는 식으로 책장 안에 공간을 파서 거기에 첼로를 장착하는, 아주 그냥 학생이면서도 나는 음악하는 학생이라는 거를 이쪽에다가 형상화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자네는 굳이 책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책상은 둥그런 테이블 하나를 노트북 정도만 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걸로 하고, 침대, 붙박이, 그리고 첼로 라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책도 읽어야 돼. 아직은 학생이니까. 그래서 책장이랑 첼로를 같이 함몰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저는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방이 정말 다 달라요. 지금 아이들마다. 어떤 집은 쌍둥이 5살짜리 있으면 여기가 잠자는 방, 뭐 2층 침대 있는 방, 저기가 놀이방, 이게 달라지는데, 지금 커튼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볼까요? 염 실장님한테? 네. 커튼은 어떻게 할까요? 커튼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여쭤보겠지만, 이제 촬영을 뒤에서 하면서 봤을 때 느낌은, 저는 첫 번째는 그냥 가구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 알루미늄 블라인드 같은 거 추천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도 알루미늄 블라인드? 원래 자제분들 방에는 알루미늄 잘 안 권하는데, 이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고, 사실 제가 느끼는 우리 아드님 따님 정도 나이는 뭐 블라인드를 갖고 막 장난치거나 파손되거나 블라인드 다칠 나이는 아닐 것 같고, 만지진 않아. 최대한 바짝바짝 붙여서 공간을 활용하고, 블라인드를, 왜 근데 그 많은 블라인드 중에 알루미늄을 권하냐면, 콤비가 편하지만 예쁘진 않아요. 근데 거실에 상담한 것처럼 여기도 아마 블라인드를 많이 내려두실 거예요. 특히 따님 방은 그렇고 아드님 방도. 그래서 저는 그냥 내려놓고 차단을 했을 때 기왕이면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전에야 알루미늄이 좀 저가형이고 기본이었지만 요즘은 색상도 진짜 다양하게 나와서, 고객님께서 만약에 흰색을 사고 싶어. 근데 흰색으로 가다가 뭐 따님이 좋아하는 색이 옐로우야. 그럼 투톤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드님 방은 화이트로 가다가 네이비 계열을 좋아해. 그럼 네이비 계열을 투톤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이라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다 노랑으로 사면 부담스럽거든요.
좋아하는 색이 파랑이라 해서 블라인드를 다 파랑으로 사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다 흰색으로 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재미있는 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막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컬러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그 색을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런 포인트들을 줬을 때 아이들은 뭔가 조금 더 내 거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다른 블라인드들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드 블라인드도 색깔 많이 나와야 7가지. 콤비 블라인드는 10가지지만 투톤 배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알루미늄만 그게 또 돼요. 색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루미늄 투톤 블라인드를 아마 고객님께 미팅할 때 그런 컨셉을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인데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 권장을 저는 안 하기는 해요. 이게 아이들이 좀 크고 이제 블라인드에 뭔가 내 생활 동선이 영향을 안 받을 때 얘기지 아이들은 이런 게 막 잡고 이러다가 손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픽에는 투톤 알루미늄 또는 원톤 알루미늄을 권장하고 근데 이제 고객님들마다 성향이 다르셔서 커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안막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드님 방도 따님 방도 거실에 추천해드렸던 중지를 그냥 풀 사이즈로 내려가지고 여기도 그냥 늘 닫고 있어도 답답하지 않은 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고객님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아이들이 안막이 많이 필요 없는데도 그냥 뭔가 내가 1층이야 내가 2층이야 이런 상태 때문에 안막지를 달아두세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닫아놓으면 방들이 아까 거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이 벽이 되니까 생각보다 좀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여기서 뭐 개인 활동하는 것들이 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좀 뚫려있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근데 제가 전집에서 안막 커튼을 썼는데 여기도 안막 커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얼추 맞긴 한데 우리 고객님 댁을 추천해드리면 아마 1조로 굳이 따지자면 1조가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1층으로 오면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랬을 때 안막을 썼던 분들이 굳이 안막을 안 써도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2가지 추천. 첫 번째 알루미늄 또는 투톤 알루미늄, 두 번째는 그냥 거실에 추천해드린 중지를 풀 사이즈로 그냥 하나의 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 정도면 커튼은 아마 꽤 만족스럽게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